누가 먼저 하나요? 한동훈 먼저 하세요. 이 대표님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라고 양보해 주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미소. 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에게 먼저 말할 수 있게 해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동훈의 엉터리 발언을 듣고 즉석에서 박살내 주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잠시 후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처참히 발라버린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지금부터 그 부분을 편집했고 유튜브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윈했고요. 한동훈 대표한테도 이재명 대표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하나 준 겁니다. 본인이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적어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뭔가를 한동훈 대표가 사실 오늘 뭔가를 보여줬으면 정치적인 아마 결단력이 있으면 오늘 뭔가를 보여줬을 때 그걸 못했거든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배짱이 없어 그런 건데. 여러분, 좋은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기록적인 폭염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여야 대표의 회담이 자그마치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던 겁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 실용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생중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도 이게 여야가 만나면 서로 존중하고 동질점을 찾는 게 아니라 차이를 먼저 드러내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만나면 더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만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양보하는 그런 태도, 특히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뭔가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남들이 보는 공간에서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내 속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해서 굳이 생중계 재고를 요청했는데 또 다행히 우리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께서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인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내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240만 원을 늘린 것이나 저소득 대학생이 월 20만 원의 주거 장학금을 신설하는 것, 연 240입니다. 사병 월급을 205만 원으로 늘린 것, 소상공인 지원 예산 역대 최대로 대폭 늘린 것도 그 실천이죠. 이런 민생 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교합니다. 국민의 그런 생각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저는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 화폐, 즉 소비 쿠폰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이다.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꾸 균등 지원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게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지원하지 못할 망정 가치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반사적 이익을 같이 누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차등 지원, 선별 지원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좀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료 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대표로서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료 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하는 것처럼 이 의료 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손바닥으로 가리고 또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료계획의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필수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해야 된다 라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한 양해, 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너무 큽니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정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체계의 붕괴 위기를 불러봤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불안합니다. 갑자기 밤에 전화,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내야 합니다. 이 한동훈 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실효적 대책은 대화로 만들어낼지라도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 문제의 인식, 토론, 대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대란 대책이, 이걸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가 함께 좀 만들어서 해법을 좀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하셨던 입장이셨습니다. 과거 이 대표님께서도 면책 특권의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기 때문에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 면책 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추진을 하는 것에 적기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아주 오래 끌어온 가장 큰 현안이죠.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심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당이란, 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님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죠.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는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보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서 국민은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적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 또 일제 침략에 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에는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또는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즉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미화하는 행위, 이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입니다. 이런 반국가적 주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직을 맡기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에서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저희가 준비 중인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 앞에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은 심각하게 함께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애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의 비전에 대해서 합의했으면 합니다. 거리마다 걸려있는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는 자극적인 정쟁 현수막들도 순화하고 자제하기로 합의했으면 합니다.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말은 정말로 중요하죠. 실질적, 실효적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표님께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금투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저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교정하자, 보완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는 그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에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을 해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정상화하기 노력해야지,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저평가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또는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ISA 제도, 소위 금융 투자 소득의 비과세를 하는 자산관리 계좌, 이걸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금투세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부족하면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 함께 논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회담을 준비하면서 저희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대표인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대입니다. 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그게 가장 정치의 근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선택의 무게를 잘 이해하시고 존중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내가 내는 대안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옳은 태도십니다.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일 수도 있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어렵게 마련된 이 자리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를,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초동 대검과 과천 법무부에서 대권을 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폭주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며 국리 끝에 책을 준비했지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하여 윤 총장을 따르는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수통들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여 세상을 속이는지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총선 출마하려고 책 낸다는 비난이야 총선이 지나면 해소될 문제이니 오욕의 시간을 견디면 되는데, 검찰 조직을 매도하여 돈 벌려고 저런다는 오해와 비난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책 출판 신고서를 검찰에 제출할 때 인쇄 기부 계획을 선제적으로 밝혔지요. 감사하게도 제 진심이 많은 분들의 가슴에 닿아 그간 1억 6천만 원 이상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1천만 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대장면 해설 연극을 위해 써달라고 특정하여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었는데,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과 극단 옐로운브릭 시어터가 지난 몇 달간 소리연극 리투아니아를 정성껏 준비하여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도 리투아니아를 보고 왔어요. 실제 기부자인 독자분들에게 제게 주신 마음이 곳곳에 잘 전달되었고, 잘 쓰이고 있음을 보고하기 위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소리연극이 뭔지 많이 궁금했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티켓을 받아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찌나 신나 보이던지요. 소풍을 떠나는 아이 마냥 한없이 설레고 행복해 하시더군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과 극단 관계자분들에게 기부금에 비해 너무 훌륭한 소리연극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다음 책 인쇄도 여기 다시 기부하겠노라는 다짐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게 주신 독자분들의 마음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마음들을 좋은 곳에 나눌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한 나날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